여러분들 현궁이 뭔지 모르셨을 거예요. 보통 밀떡이 아니시면. 근데 우리 이제 제블린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죠? 이근 대회도 가 있고 뭐. 네, 안녕하세요. 절절TV 제이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타입니다. 네, 제이디님께서 개인 방송에서 사실 이번 장이 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업을 되게 잘 픽을 해주셔가지고 비교적 선방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방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식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어려운 이런 장에서 방산 섹터가 국내 장에서 이렇게 좀 아웃퍼폼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 방산은 정부 예산을 가져다가 쓰는 산업이어서 원래 좀 방어주 성격이 있었어요. 네네. 대외 환경이 어떻든 간에 방위력 개선비가 매년 뭐 예산이 짜져 있고 좀 줄이기도 하죠. 안 좋을 땐. 그래서 내수 사업 중심이어서 워낙 매출이 확실하기 때문에 원래 방어주인데 네. 제자리에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작년 11월부터 난리가 났던 게 우리 뭐 LIG뿐만 아니라 하나 디펜스도 하나 시스템도 모두 같이 들어가거든요. UAE의 천궁2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무려 4조 5천억 규모나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근데 이제 11월부터 알려져서 올해 계약을 했어요. UAE 트위터에서 막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널리 알려지면서 오르기 시작했고, 그거 외에도 12월에 우리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있는 100% 종속사입니다. 네. 호주에서 K9 자주포 1조 원 규모 받았고요. 해를 넘겨서 또 이집트에서 2조 원 규모를 받았고요. 또 사우디 박람회 기간에 하나 디펜스가 얘기할 수 없는 무기 체계도 1조 원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조 원 넘게 넉 달 만에 수주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되게 크고 화려한 산업들 보시니까 이거 뭐 8조 원 정도 뭐 맞나 싶겠지만, 우리 방산 회사들 4개, 현대로토 빼고요. 제가 커버를 안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방산 부분의 매출만 1년에 7조 8조입니다. 근데 4개월 만에 해외에서 그만큼을 수주해 버리니까 뭔가 달라지네라는 것을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또 수출은 내수 사업보다 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우리 내수 방산은 우리 세금을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업체가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원가를 다 체크해서 사후 원가 정산 제도로 한 미들 싱글 정도밖에 이익을 못 내게 해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이제 그냥 그런 산업이었던 우리 방산이 해외 수출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릴레이팅 되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게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터지면서 네. 주가로 보면 심리적으로 더 땡겨진 거는 사실인 것 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죠. 실질적으로도 네.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게 수출 모멘텀을 막 타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또 릴레이팅 되는데, 사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산은 해외 수출 계약들을 따낼 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여타 산업이야 외신에 뭐 유로지도 있고 빨리빨리 정보를 보면 되는데, UAE 천궁이 알려진 건 대단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구매하는 측에서 신나서 막 트위터 올린 거고, 보통은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심지어 계약을 했음에도 뭘 팔았는지를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디펜스 무기 체계는 인명살상용 무기들이잖아요.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수주를 하더라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분기 보고서에 잔고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앞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여러분들 현궁이 뭔지 모르셨을 거예요. 보통 밀떡이 아니시면. 근데 우리 이제 제블린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죠? 이근 대회도 가 있고 뭐. 근데 이제 한 명이 들고 와서 쏘면은 얘가 유도탄으로 날아가서 알아서 이제 전차를 때릴 수 있는 아주 로우급의 유도 무기 체계인데, 이게 로기드 마틴 게 제블린입니다. 근데 우리 LIG 넥슨이 비슷한 팩의 현궁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는 더 싸고 기능이 더 좋다라고도 주장합니다. 왜냐면 더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해외 우리 무기체가 수출되는 게 좋은 미제 쓰면 제일 좋죠. 천조국계 짱이죠. 비싸거든요. 비싸죠. 네,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졌을 때 우리 K방산 무기체계가 선택지에 들어오는 건데, 동유럽,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저도 전쟁이 날지는 몰랐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희는 실제로 네. 날 것 같았어요? 전쟁에 대한 얘기를 안 그래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안 날 거다라는 그쵸. 얘기를 했다가 네. 그 다음날 났죠. 네, 맞아요. 네. 네. 심지어 뭐 여러 패널들도 방송에서 네네. 나지는 않을 거다. 예비군 훈련하러 온 거다. 뭐 이런 거였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유럽이 다 놀랐죠. 그래서 독일이 군비를 계속 줄여갖고 평화 모드로 가다가 최근에 정책을 바꿨죠. 그래서 유럽 모든 국가들이 군비를 정강할 것이고, 유럽이 무기체계 구매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네. 소강 상태가 되더라도, 저는 뭐 어디 가서 그렇게 설명했고 다음 리포트 제목도 아마 이렇게 정했는데, 전쟁이 끝나면 쇼핑이 시작되는
가는 거죠. 근데 그 쇼핑 목록에 우리 무기 체계도 위시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느냐? K9 자주포라고 네. 우리 K방산 무기 체계에서 가장 먼저 유명해지고 글로벌리 잘 팔린 게 있어요. 자주포인데요. 이게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2019까지 한 10년 동안 마켓시어 그 절반 했었습니다. 대단한 유명하고 세계 시장에 가장 잘 먹히는 무기 체계죠. 근데 이게 2014년에 가장 먼저 팔린 게 동유럽 국가들이었어요.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등. 근데 왜 사갔느냐?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보도들 보면은 이제 푸틴에 대한 경계 그런 용도였었어요. 근데 자주포는 러시아가 끌고 들어온 탱크들과 달리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멀리서 20-30km 앞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이건 홍보해요. 우리 가지고 있다. 많이 샀다. 그래서 뭐 K9 자주포도 더 수요가 올라올 거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블린을 대체하는 형군 같은 것들도 막 팔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뭐 러시아가 제공권을 잡았느냐 아니느냐 막 여러 설들이 난무하잖아요. 근데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전투기가 부족하다면 우리 UAE에 나간 천궁2가 탄도탄과 비행체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궁2 같은 것도 팔리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잘 모르고 막 기대감이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제일 좋죠. 예. 근데 전쟁이 끝나도 기대감은 계속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여타 산업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이제 뭐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막 오는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산업들에서는 그게 벌어지지 않으면 어닝은 박살나고 뭐 계속 적자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방사는 앞으로 수출이 없더라도 2024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는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앞서 얘기 드린 연말 연초에 받아놓은 8조 원의 잔고 때문에 내수 방산은 방산대로 흘러가요. 늘 방위력 개선비는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수 방산에서도 또 뭐 국산화가 많아져서 늘어나는 부분이 깔려 있고 가는데 수출이 이렇게 덧붙는 거예요. 근데 이익은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2024, 2028, 2030까지 우리 방산업체들의 탑라인 이익단은 훨씬 더 성장할 거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방산업종들 중장기 투자 대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꽤 편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뭐 내용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주가를 보고 판단을 먼저 하는데 상반기 내내 엄청 시장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너무 독보적인 거예요. 이게 특히 항공우주랑 넥스원이 너무 독보적이라서 자료를 이렇게 봐도 감은 잘 안 왔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쏙쏙 들어오고. 제가 그렇게 글을 못 썼나요? 아니. 보면은 이게 뭐 형공, 천공 이런 거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뭔가 딱딱 느낌이 무기 자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오는 K9은 이제 제가 예전에 테크윈을 담당을 저도 했었으니까 그렇죠. IT 분들 딴 애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모셨는데 너무 벌써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네, 제가 이렇게 구조로 얘기 드려도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잘. 저도 그거 보고 다 배웠죠. 지난주였나요? 한미 정상회담이.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 한미 방산 협약 같은 거 얘기 나오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게 또 꿈을 또 키워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선조국의 방산 시장을 뚫는 게 상식적으로는 되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만약 여기에 이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줘서 진입을 하면 저는 이게 꿈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방산을 보기 전인데 우리 한국항공우주가 APT라고 하는 미국 어드밴스드 파일럿 트레이너라고 하는 사업에 전투기 몰기 전에 훈련기입니다. 훈련기 납품을 로기드 마틴각에 들어갔다가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옛날에. 근데 지면서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15년 됐죠. 그렇죠. 우리가 천조국에 우리가 그래도 외국 기술로 이제 익힌 뭐 무기 체계지만 고등 훈련기를 넣을 수 있네라는 부분은 진짜 엄청난 거였거든요. 미국이 쓰면 여타 우방국들은 더 믿고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에 또 하나가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가져간 보잉의 T7이 문제가 많대요. 우리는 기체가 있는데 제한을 했고 얘네들은 잘 만들게요로 들어갔는데 이게 설계가 뭐가 잘못되는지 자꾸 추락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훈련사령부, 고등사령부도 상당히 당황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술훈련기 사업을 띄웁니다. 고등훈련기는 비행을 해보는 거고요, 마로. 전술훈련기는 미사일도 쏴보고 그다음에 레이더도 사용하고 명령 따위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낡은
전투기 가지고도 해도 되지만 전술훈련기가 있으면은 유지보수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전술훈련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거를 100대에서 400대를 RFP를 띄웠습니다. RFI를 띄웠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는 T7에 대한 보험이 아닐까라고 제가 상상을 해요. 저는 상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T7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면 카이가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하신 천조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방산 FTA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뭐 한간에 회자되는 무기 체계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얘기하면 마치 어디서 듣고 들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상상인데.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기 체계를 우리 미국이 정말 엄청나죠. 첨단 무기 체계들 다 가지고 있고 연구 개발 열심히 하는데 약간 로우급은 또 의외로 연구 개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장 환경에 따라서 약간 재래식 무기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무기들을 다시 뭐 애들 연구 개발시키고 이런 건 너무 시간과 돈과 쓸데없이 들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있는 뭐 우방국들이라면 좀 너네 거 써줄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방산 FTI라는 게 한국에서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길 때 더 웨이트를 이제 막 벌점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체결되게 되면은 걔네들이 사가는 입장에서도 더 코스트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수출의 천조국 선진 시장을 돌파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쁜 것도 얘기 드릴게요. 해주시면 좋죠. 우리 방위력 개선비가 50조 원 국방 예산에서 17조 원 정도예요. 방위력 개선비가 무기를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뭐 계속 늘 거예요. 2020년 중반 가면 뭐 25조 원까지 늘 겁니다. 근데 이건 경쟁이에요. 군이 방위사업청이 외국 걸 살 수도 있고 우리 걸 살 수도 있고 우리 걸 개발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절반 정도거든요.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라는 제도를 띄워서 이거를 국내로 많이 돌리려고 하고 또 여러 큰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됐죠. KFX, KDDX. 자, 근데 우리가 수출도 잘할 수 있지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뭘 살지에서 방산 FTA가 되면은 오히려 국내보다는 사오는 게 낫네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의외로 우리 무기 체계들이 좋아져서 굳이 뭐 안 사도 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우리 국산화율은 정부가 유도하지 않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무기들이 많이 개발됐고 지식들이 쌓였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수출에서 얻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종목들이 사실 되게 많지는 않잖아요. 방산 살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3-4개 종목이 대표 대형주들이 있고 중소형주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종목 간 선호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번 자료에서도 공식적으로 쓴 거니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나머지 2개 회사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선호하고요. 왜냐하면 LIG 넥스원은 해외 잔고가 워낙 많아서 이게 폭발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늘어날 거라고 기다렸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실망한 적도 많았는데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더 확실히 수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어닝 턴어라운드 시작하고 2024에는 천궁이 의미 있게 잡히기 시작하면서 어닝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싸요. 어닝이 괜찮으니까 올해는 지금 뭐 한 12배 정도인데 2024에는 제 어닝 예상으로는 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들은 순수 디펜스들은 PR 15배 정도거든요. 근데 뭐 해외가 15배인데 국내가 왜 10배, 15배여야 되라고 뭐 딴지 글실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늘 잘하고 그로스가 완만한 탑티어들이라면 우리는 로컬만 하다가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PER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LIG 넥스원이 가장 어닝이 견조하고 밸류에이션 사다이고 카이는 좀 비싸요. 비싸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카이 실적은 정말 안 좋은 거 다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수방사는 KF21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T50도 만들고 수리온도 만들고 2조 좀 안 되게 가요. 근데 얘네들이 돈을 정말 더 많이 버는 사업인 기체 부품하고 완제기 수출이 8천억 하던 완제기 수출이 2천억. 기체 부품 1.1조 하던 게 5천억 원 또 못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등등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부터 다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올해를 보면 좀 비싸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3, 2024 가면은 PR이 뭐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디펜스가 15배라고 얘기 드렸는데 민간 사업에 해당되는 기체 부품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PR이 뭐 30배도 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주면은 카이도 업사이드가 있고 무엇보다 아까 얘기 드렸던 미국의 훈련기 사업을 생각한다면 꿈이 있는 거죠.
네네. 좀 꿈이 있는 거죠. 우리 T50 계열이 앞으로 잔고에서 나갈 것까지 하면 한 220대 정도가 운영이 될 거거든요.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등등. 근데 미국 훈련기 사업을 따내면 이게 거의 뭐 700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6, 700대. 그다음에 UAE 같은 것도 떠 있고 말레이시아도 떠 있고 그래서 시장에 떠 있는 이야기들을 다 묶어버리면 1000대가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전투기 훈련기가 개발되어서 1000대 이상 운영이 된 게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순수 우리 기술은 아니지만 로기드 마틴 거지만 정말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하나 기체를 가지게 되는 회사가 되는 건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KF21 보라매의 글로벌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그냥 카이 한국항공우주는 꿈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한번 요행일 수도 있는데 한번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진짜 두 종목만 봐도 네. 지금 주가가 그냥 딱 네.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모시기를 너무 잘했다 생각하는 게 네. 지금 연구원이 쓰신 자료를 보는데 다 네. 내용이 있는데 네.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네. 듣는 거랑은 네. 진짜 너무 다르네요. 아, 진짜 막 네. 더 엄청 많이 사고 네. 싶어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조선으로 조선, 넘어가면 예. 될까요? 지금 받는 선박들 마진은 되게 좋을 거예요. 음. 아주 좋을 겁니다. 정말 장난컨대 2030년 초반까지 계속 좋을 겁니다.